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 보이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부인 김정숙 씨가 저기 제주도에 가가지고 4.3 그 행사에 가가지고 지금 이게 묵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4.3 소위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아주 황당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황당한 발언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말이 정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 정권은 대통령이나 총리라는 사람들이 이 말이 항상 추상적입니까? 정확하지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항상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이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잠시 뒤에 총정리를 하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연시켰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당하게 희생당했다, 뭐 완전한 해결을 하려면 배상과 보상 문제를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마틴 루터 킹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면서 이 4.3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그렇게 뜻깊은 일이었던 것 마냥, 의로운 일이었던 것 마냥 이렇게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와. 동백꽃 지듯 슬픔은 계속되었지만 슬픔을 견뎠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아직은 슬픔을 잊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꾸었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4.3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건 또 대한민국이라고 썼네. 대한미국이라고 썼을 줄 알았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근데 4.3이 제주의 슬픔이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여러분, 4.3이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4.3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김대중,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거 지지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선생님, 신으로 추앙하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주지역신문 한라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거를 정의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2003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건 총리조차도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 4.3은 도대체 뭐냐? 4.3은 그 발단은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당 유격대 400명이 김달삼 가명입니다.
김달삼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자 일으킨 무장 폭동입니다. 4.3 사건의 발단은. 그리고 이 4.3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이 그 진압하러 간 거 아닙니까? 진압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혈 참극이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 폭도들이 한라산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거를 진압하려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들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거 현대사의 큰 아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발단이 뭐고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이 빨갱 이 지령을 받은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뭐를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 건국이 뭐냐? 5월 10일 총선거 있지 않습니까? 1948년 총선거. 그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겁니다. 이 폭도들이. 근데 그게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꾼 겁니까? 그리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겁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했을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뭘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세력들인데 뭘 일으키려고 한 겁니까?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던 어떤 꿈입니까? 한반도 적화 그 꿈입니까?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 통일정부 수립을 하고 싶었으면은 뭐 어떤 통일정부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남북한의 총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어떻게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우자, 대한민국을 건국하자 그런 얘기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방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지령을 받은 폭도들 아닙니까? 근데 통일정부 수립이란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4.3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53년까지 그런 사건이 이어졌을 텐데 그 사건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애도를 표할 수는 있어도 이 역사적 사건의 진실, 본질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통령이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이 폭도들이 무슨 정의로운 일을 마치 독립군이고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건국을 꿈꿨고 어떻게 이념으로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색깔론에 몰려가지고 희생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4.3 문제는 뭐 배상, 보상 이런 거 지금 할 시기가 아닙니다. 4.3 희생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4년 4월호 월간조선에 쓴 기사에 따른 겁니다. 당시 저는 제주 4.3 평화공원 불량 위패 논란, 폭동 주모자, 적극 가담자 위패 900기 있다. 이 주장은 제주 4.3 정립연구유력회라는 단체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제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또 뭐냐? 4.3 사건 당시 군경 양민 희생자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아직 제주 4.3 사건 성격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가적으로 추념을 하는 이런 거는 성급하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제주 4.3 추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여기 가보면 이제 그 희생자들 위패가 있습니다. 위패가 있는데 이 단체 주장은 이렇습니다. 폭도 수괴, 북한인민군 사단장, 남로당 핵심 간부, 군경내 남로당 뿌락지 등 폭동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희생자로 둔갑해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제가 이거 할 때 링크를 하나 달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희생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원에 함께 안치되어 있는가, 위패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 위패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희생자 심사를 할 당시에 폭도 수괴급,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김달삼이니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만 빼고 거의 모두를 4.3 희생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 썼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2000년부터 예견된 것이다. 2000년 4월 6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은 제주 4.3 사건은 무장임입 유격대의 폭동 사건임에도 특별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진압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폭도들과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규정해 실질적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4.3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재는 2001년 9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특별법은 4.3 사건 희생자의 범위를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희생자 해당 여부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명예회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4.3 위원회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일 뿐 특별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법의 위헌을 다투는 청구를 각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법 자체는 위헌적 요소가 없지만 4.3 위원회가 희생자 선정 기준을 잘못 선정하면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그 뜻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3 특별법에 정의된 희생자의 범위는 뭐냐? 4.3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 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4.3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희생자 심의 결정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사건 가담자, 주모자 뭐 이런 거 그냥 무고한 희생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4.3 당시에 죽은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4.3 희생자란 얘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 보시면은 헌재는 심판 결정문에서 수계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4.3 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국영 및 그들의 가족, 재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혹과 경찰 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4.3 사건 희생자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심판 결정문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3 위원회 산하, 그러니까 고건씨가 국무총리일 당시에 위원장이었던 4.3 위원회 산하, 희생자 심사소위원회, 당시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박재승 씨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민주당 공천 심사위원장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2002년 1월 31일 제6차 회의에서 희생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걸 보도한 재민일보에 따르면 이거 선정 기준안 마련한 사람이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중석 씨입니다. 여러분들 서중석 씨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아들 원경이라는 승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맞는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성향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련한 제출안 이걸 보시면 사실상 수계급을 제외한 김달삼이나 이런 수계급을 제외한 사람들을 다 희생자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2006년 12월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범위를 수용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수용자. 이 수용자들이 뭐냐?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른바 인민유격대원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희생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에 따르면 당시 군법회의는 총 2,53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중 무기형 이상의 중형은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등 689명입니다. 죄명은 내란 음모 및 소요 방조죄, 살인, 방화, 내란 방조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희생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76.5%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내란, 음모, 내란, 방조, 국가보안법, 살인, 방화 이런 걸 저지르면서 폭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희생자로 둔갑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만약에 제주 4.3을 이렇게 추념한다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념하고 또 희생자라면서 배상과 보상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스스로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세력들을 대한민국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념하고 배상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오늘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낸 겁니까? 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배상 보상을 얘기하고 제주는 4.3은 깊은 슬픔이고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 하자 했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자 했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던 사람들이고 진정한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4.3이 우리의 미래입니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4.3부터 시작됐습니까? 4.3 그날부터 시작됐습니까? 폭도 400명이 경찰 관서를 습격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폭동을 일으킨 그날부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정말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시간이 나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이거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